문이 멈췄을 때보다 더 무서웠건 사람들이 저를 먼저 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반 건물 12층 격리팀 사무실은 하나둘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닫고 컴퓨터 전원을 끄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옆 책상에 김 대리가 먼저 일어나 가방을 메고 먼저 가볼게요 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책상 위 서류철을 제자리에 꽂고 사용한 볼펜을 펜꽂이에 넣었습니다. 머그잔에 남은 물을 마시고 간이 정수기에 헹궜습니다. 개인 사물함에서 외투를 꺼내 입고 가방 끈을 어깨에 맸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형광등 스위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사무실마다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표시등만 초록빛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바닥 타일과 마찰하는 소리. 30년 넘게 이 건물을 오가며 익숙해진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서너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2명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베이지색 니트의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파란 넥타이, 구두는 잘 닦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위층 숫자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14층, 13층. 저는 가장 뒤쪽에 섰습니다. 가방 끈을 다시 한번 어깨에 고쳐 매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5시 34분. 평소보다 4분 늦은 퇴근이었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배달 상자를 든 택배 직원처럼 보였고 다른 2명은 회사 직원으로 보였습니다. 공간이 좁아 보였지만 사람들은 차례로 들어갔습니다. 마케팅팀 여성 2명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정장 남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한 명이 더 뛰어왔습니다. 잠깐만요. 20대로 보이는 남성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공간은 거의 차 있었습니다. 구석자리, 버튼, 패널 반대편 모서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방을 앞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좁았습니다. 7명이 서 있으니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금속 표면에 희미하게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2층, 11층, 10층.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택배 직원이 상자를 다시 들어올리며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마케팅팀 여성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9층, 8층, 7층. 엘리베이터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기계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케이블이 움직이는 소리, 바퀴가 구르는 소리. 6층을 막 지나칠 때였습니다. 쿵. 갑자기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요? 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숫자 표시는 5와 6 사이 어딘가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처음 몇 초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었습니다. 정작 남성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버튼 패널로 다가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이 켜졌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거 고장 난 건가? 20대 남성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 기다리면 될 거예요. 마케팅팀 여성 중 한 명이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택배 직원이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거 처음이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가방 끈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정작 남성이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 개를 순서 없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상벨 눌러봐요.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정작 남성이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몇 초 뒤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 여보세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5층이나 6층 사이에. 확인하겠습니다. 조금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스피커에서 다시 잡음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웃음이 몇 번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호가 안 잡혀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다림을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남성은 계속해서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때로는 여러 층을 동시에, 때로는 문 열림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케팅팀 여성 2명은 서로 소곤거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걸릴까? 모르겠어. 근데 좀 답답한 것 같아. 한 명이 손으로 목덜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20대 남성은 벽에 기대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약속 있는데.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택배 직원은 바닥에 내려둔 상자 위에 앉았습니다. 이래서 계단 쓰라는 거야. 그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차가운 금속 표면이 등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가슴 쪽으로 더 끌어안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 40분. 5분이 지났지만 훨씬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10분이 되었을 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점차 짜증으로 변해갔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20대 남성이 천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남성이 다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더 세게. 벨소리가 귓가를 찔렀습니다.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네, 지금 기술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확답은 어렵지만 30분 안에는. 통화가 다시 끊어졌습니다. 정작 남성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30분이라니.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케팅팀 여성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공기 괜찮은 거 맞죠? 밀폐 공간 아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정작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7명이나 있잖아요. 산소가. 여성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말에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산소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불안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숨쉬기에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코로 천천히, 입으로 천천히. 예전에 어디선가 읽은 호흡법이었습니다. 불안할 때는 호흡을 천천히 하라고. 그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 농담이나 대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각자 벽을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천장을 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택배 직원이 일어섰습니다. 좀 답답한데,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손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둔탁한 소리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20대 남성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처음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마케팅팀 여성 한 명이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녀는 곧 시선을 돌렸지만 1초 정도 저를 봤습니다. 정장 남성도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고개를 들어 제 쪽을 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가방으로 다시 제 얼굴로 움직였습니다. 20분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혹시 어디 불편하신 분 없으세요? 질문은 모두를 향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물어본 사람의 시선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7명 중 6명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대로였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 얼굴, 제 자세, 제 옷차림.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마케팅팀 여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안색이 좀. 그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본 게 아니니 제 얼굴이 어떤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5분이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끼리 눈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방 끈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당황과 불편함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채웠습니다. 날카롭고 불안하고 누군가를 향한 감정, 저를 향한 감정이었습니다. 정장 남성이 시계를 확인하며 혀를 찼습니다. 30분 됐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왜 저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시선은 분명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여성 2명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좀 답답한 것 같지 않아? 응, 나도 그래. 공기가. 그들도 이야기하다가 저를 힐끗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벽에 기대서 가방을 안고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 저를 향했습니다. 20대 남성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도 저를 봤습니다. 짧게 하지만 분명히. 택배 직원이 물을 마시려고 가방에서 페트병을 꺼냈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신 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물 필요하신 분? 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저를 피해갔습니다. 35분이 되었을 때
누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정말 괜찮으세요? 마케팅팀 여성이 저를 향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들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정작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런 상황이 더 힘드실 수 있죠. 당연히 저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도요.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무슨 일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말을 흐렸습니다. 쓰러지신다거나. 그 말에 엘리베이터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더 직접적으로 심장이나 혈압 같은 거 괜찮으세요? 20대 남성이 물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확실해요? 정작 남성이 다그쳤습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그들을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키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진짜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한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좀 힘들어 보이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40분이 되었습니다. 정작 남성이 다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연결이 빨랐습니다. 얼마나 더 걸려요? 지금 문 여는 작업 중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이 얼마예요? 벌써 40분 넘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작 남성이 버튼 패널을 한번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누가 쓰러지면 어떡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급대원도 못 들어오잖아요. 이 상태로는.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저는 위험 요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여성이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응급 상황 생기면 쉿, 조용히 해.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좁은 공간 안에서 다 들렸습니다. 45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쟤를 보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구석에 더 바짝 붙었습니다. 최대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지만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도 누군가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50분이 다 되어갈 무렵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살짝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누군가 뭐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번 흔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20대 남성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작 남성이 다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엘리베이터가 흔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문 여는 작업 중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여기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작 남성이 벽에 손을 짚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마케팅팀 여성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반걸음 한 걸음. 그녀는 저와 눈을 마주치고 말했습니다.
저기,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계속 안 좋아 보여서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약 같은 거 드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이라든지. 없습니다. 정말요? 근데 나이가.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때서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정작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 좁은 공간에 이렇게 오래 갇혀 있으면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힘들 수 있잖아요. 저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구급차도 못 오고 응급조치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무슨 위험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도 제한적이고 공간도 좁고 혹시라도 응급 상황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패닉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55분이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그리고 문에서 삐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문 쪽을 봤습니다. 희미하게 틈이 보였습니다. 아주 조금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만큼 복도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깥에서 기술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수동으로 열고 있어요. 사람들은 문 쪽으로 모였습니다. 희망이 보이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틈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정작 남성이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지금 사람 1명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가 안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진짜요? 마케팅팀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좁긴 하지만 옆으로 빠져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리고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마케팅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답답하시면 먼저 나가서 바람 쐬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배려가 아니라는 걸.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작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좁으니까 한 분이라도 나가시면 다른 분들도 숨쉬기 편하잖아요. 맞아요. 다른 여성이 동의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간 확보되면 좋죠. 20대 남성도 거들었습니다. 일단 한 명이 나가시면 나머지 사람들도 차례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며 연세 있으신 분이 먼저 나가시는 게 맞죠? 택배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게 순서상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한 명, 한 명.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 격려하는 표정, 재촉하는 표정.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나가야 한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당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문틈에서 기술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분만 나오실 수 있으면 나와주세요. 조금 더 열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더 직접적으로, 더 강하게. 나가보세요. 정장 남성이 말했습니다.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빨리요. 다른 사람이 재촉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부하면? 그럼 뭐라고 할까요? 왜 나가지 않으려 하세요? 혹시 다른 의도가 있으세요?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좁은 엘리베이터 아니었고, 저는 7명 중 1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여성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는 가방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발 내디뎠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섰습니다.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재빠르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은 좁았습니다. 몸을 옆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바깥에서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천천히. 저는 한 손으로 문틈을 잡았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습니다. 몸을 비틀어 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가, 등이, 다리가 좁은 공간을 통과했습니다. 복도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한 발이 복도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발도. 저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빠르게, 완전히. 저는 돌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문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안도하는 소리, 안심하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저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서 그 금속 표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모습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기술자 2명이 문 옆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공구를 들고 문틈을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태블릿을 보며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나오셨네요. 괜찮으세요? 한 명이 저를 봤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서 있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을 따라 천천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엘리베이터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숫자 표시가 켜졌습니다. 띵!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천천히. 안에서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됐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7층, 8층, 9층. 숫자가 바뀌는 게 표시판에 보였습니다. 12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기술자가 저를 봤습니다. 왜 혼자 나오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엘리베이터 어디까지 갔죠? 12층이요. 거기서 사람들 다 내리고 지금 점검하러 가는 중입니다. 엘리베이터 번호가 뭐죠?
기술자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사목이요. 왜요? 저는 가방을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업무 메모용으로 쓰던 것. 펜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1월 8일. 시간 오후 5시 35분 6시 30분. 엘리베이터 번호 352. 탑승 인원 7명.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록해 두려고요. 기록이요? 네.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상황 5층 6층 사이에서 약 55분간 정지. 특이사항 문이 부분적으로 열렸을 때 다른 탑승자들의 권유로 먼저 하차. 기술자가 옆에서 제 수첩을 힐끗 봤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전기를 들고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관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흰 셔츠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기 엘리베이터에 갇혀 계셨다면서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불편하신 건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점검 예정이었는데 이런 일이. 그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고서 작성하시죠? 네, 당연히 해야죠. 안전사고니까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탑승자 명단도 확인하시나요? 네, 출입카드 기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진술이 필요하시면. 그럼 오늘 일은 모두 기록에 남는 거네요. 네, 회사 규정상 모두 기록됩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아, 저는 관리팀 이준호입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관리팀 이준호. 그리고 그에게 명함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명함 한 장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수첩에 끼워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층, 한층.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7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주임님, 괜찮으세요? 엘리베이터 사고 있었다면서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관리팀에서 내일쯤 연락할 거예요.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면 꼭 말씀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월의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팀 후배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주임님, 엘리베이터 고장났다던데 괜찮으세요?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먼저 퇴근했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적어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함. 다른 탑승자들의 반복적인 권유 강요에 의해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차들이, 건물들이.
생각이 많았지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 집에 도착한 건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이 맞이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현관불, 거실불 하나씩.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냈습니다. 컵에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더 와 있었습니다. 팀장에게서였습니다. 주임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푹 쉬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사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새 메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안전관리부서에서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적어둔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날짜, 시간, 엘리베이터 번호, 인원수, 상황, 특이사항.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팅되는 동안 책상 서랍에서 파일 폴더를 꺼냈습니다. 회사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회사 메일에 접속했습니다. 새 메일 작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신 안전관리팀. 제목 엘리베이터 사고 관련 보고.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오늘 1월 8일 오후 5시 35분경 본사 건물 3호기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탑승 위치 12층, 목적지 1층, 탑승 인원 총 7명, 5층과 6층 사이에서 약 55분간 엘리베이터가 정지했습니다. 정지 시간 오후 5시 37분경 6시 32분경. 정지 중 상황. 비상벨을 통해 관리실과 수차례 연락. 문이 부분적으로 열렸을 때 약 6시 25분경 다른 탑승자들의 권유로 먼저 하차 사유 다른 탑승자들이 본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우려하며 반복적으로 하차를 권유함. 본인은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었으나 좁은 공간에서의 분위기상 하차함. 하차 후 엘리베이터는 곧 정상 작동하여 12층까지 이동. 나머지 탑승자들은 12층에서 하차. 특기사항 비상 상황에서 특정 탑승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하차 권유가 있었음.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 증빙. 출입카드 기록으로 탑승자 명단 확인 가능. 관리팀 이준호 대리 입회 하에 상황 확인. 기술팀 직원 2명 목격. 추후 필요시 상세 진술 가능. 격리팀 주임 김지민.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비난도 분노도 사실만 적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하지만 그 사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읽는 사람이 판단할 것입니다. 전송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휙!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김치찌개를 데워 밥과 함께 먹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내일 회사에 가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일은 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내일이 오겠죠. 그리고 모든 게 시작되겠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건물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홀로 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임님, 어제 괜찮으셨어요? 팀 막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무서웠겠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히다니. 조금.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그인하고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새 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 안전관리팀. 제목 18 엘리베이터 사고 보고서 및 진술서 제출 안내. 클릭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엘리베이터 정지 사고와 관련하여 탑승자 전원의 진술서를 받고 있습니다.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1월 10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내용, 탑승 시간 및 목적지, 사고 당시 상황 시간대별, 본인 및 다른 탑승자의 행동, 비상 대응 과정, 추가 의견 및 건의사항, 주의사항. 본 사고는 회사 안전 규정에 따라 정식 보고되며 탑승자들의 비상 상황 대응 태도 역시 평가 기록에 포함됩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은 회사의 중요한 안전 가치이며 이는 인사평가의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팀 드림. 저는 메일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을 탑승자들의 비상 상황 대응 태도 역시 평가 기록에 포함됩니다. 인사평가의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양식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상세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시간대별 상황, 개인 행동, 타인과의 상호작용, 의사결정 과정. 저는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수첩에 적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빠짐없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 사고 났다며? 응, 1시간 가까이 갇혔다더라. 헐, 무서웠겠다.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있었다던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안전팀에서 조사 중이래. 탑승자들 다 진술서 내래. 왜? 글쎄,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대응 과정에서 저는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지만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돌아와 진술서를 마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검토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과 지속 시간, 탑승자들의 반응 시간 대별로 구체적으로 본인을 향한 시선과 발언들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하차를 권유받은 과정 횟수, 방식, 분위기, 본인의 건강 상태 이상 없음을 명확히, 하차 결정 과정 자발적이 아닌 압력에 의한 것임을 명시,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특정 인물을 배제하려는 집단적 행동이 있었음을 보고합니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했습니다. 오후 4시쯤 팀장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주임님, 진술서 벌써 제출하셨네요? 네. 빨리도 하셨어요. 다들 어떻게 쓸지 고민 중인데 사실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야 그렇죠. 근데 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요? 평가에 반영된다니까.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봐. 사실대로 쓰는 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팀장이 웃었습니다.
주임님은 항상 그렇게 원칙적이시니까. 팀장은 돌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홀로 갔습니다.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어제 함께 갇혔던 마케팅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탔습니다. 마케팅팀 여성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먼저 가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탔습니다. 그녀만 남았습니다. 안 타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다음 거 탈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1월 11일 금요일 아침 회사 전체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발신 안전관리팀, 제목 엘리베이터 사고 최종 보고서 및 후속 조치 안내.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메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1월 8일 발생한 엘리베이터 정지 사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고 원인 케이블 안전장치 오작동 현재 전면 교체 완료. 탑승자 7명 전원 무사. 조사 과정에서 일부 탑승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상 상황에서 특정 탑승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연령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퇴출 시도, 집단적 압력을 통한 의사결정 강요. 이는 회사의 안전 수칙 및 인권 정책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후속 조치, 해당 탑승자들에게 개별 경고 조치, 전사 안전 교육 의무 이수 해당자에 한해. 이번 사건은 인사 기록에 포함되며 향후 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됨. 재발 방지 대책, 비상 상황 매뉴얼 개정,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 주기 단축, 안전관리팀. 메일을 읽는 동안 사무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건 이거였어? 차별적 대우? 누굴? 연령 차별이라니. 경고 조치래. 누가 받은 거야?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들었어? 그 사람들 인사 기록에 남는데. 진짜? 평가에도 영향 있겠네. 당연하지. 경고 받았는데. 근데 뭘 어떻게 한 거야? 나이 많다고 내쫓았다잖아. 헐, 그게 말이 돼? 지금 시대에 그런 걸.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회의실 앞에서. 저는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오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습니다. 어제 그 정장 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타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타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탔습니다. 저도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받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의실 명단이 바뀌었습니다. 몇 개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빠졌대.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왜? 안전교육 이수할 때까지래.
그거 한 달 걸린대. 한 달? 그럼 이번 분기 평가는? 글쎄, 아마 안 좋겠지. 복도에서 마케팅팀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택배 직원을 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20대 남성은 이제 저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승진 대상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 2명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작년엔 확실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인가 봐. 그래도 그렇지 승진까지 영향을 주나? 인사 기록에 남았다잖아. 당연히 영향 주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문 여는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조심스러운 태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특별히 차갑게도, 특별히 친절하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3주가 지났을 때 팀장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주임님, 올해 평가 나왔는데요. 네. 작년보다 좋게 나왔어요. 특히 위기 대응 능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 받으셨네요.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팀장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이 돌아간 뒤 저는 평가서를 확인했습니다. 항목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상상황 대응 우수. 평가 의견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기록과 보고를 통해 재발 방지에 기여함. 저는 평가서를 닫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초 전사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회의실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신년 인사와 함께 지난해 성과 발표, 올해 계획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회의 중간 인사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회사의 안전 및 인권 정책이 강화됩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지난 1월 엘리베이터 사고를 계기로 비상 상황에서의 직원 행동 강령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특히 차별적 행위, 집단 따돌림, 의사 강요 등은 중대한 징계 사유로 규정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는 인사평가에 직접 반영되며 경우에 따라 인사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줄을 서는데 앞에 그날 정장 입었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먼저 가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가세요. 그는 고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마케팅팀 여성 2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임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격리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장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 달성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김 주임님의 예산 관리가 탁월했어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따로 불렀습니다. 주임님, 다음 달에 본부장 회의에서 예산 보고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네, 대표님이 직접 요청하셨어요. 주임님 보고서 정확하고 신뢰도 높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일 잘 대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웠을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퇴근길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이번엔 여러 명이 함께 탔습니다. 그 중에 어제 그날 함께 있던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5층쯤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게 1초도 안 되게. 하지만 그 순간 그 남성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곧 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남성은 거의 뛰다시피 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2월 중순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게시판에 명단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봤습니다. 김지민 주임, 차석 승진.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팀 후배가 축하했습니다. 주임님, 축하드려요. 아니, 이제 차석님이라고 불러야죠. 고마워. 정말 대단하세요. 올해 평가 점수도 높았다면서요? 운이 좋았지. 무슨요? 실력이죠, 실력.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그 엘리베이터 사건에. 맞아. 그때 부당하게 내쫓긴. 근데 승진하셨네. 당연하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 승진 탈락이래.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다 빠졌대. 자업자득이네. 복도에서 그날의 정장 남성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승진 명단을 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후회, 부러움, 자괴감.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3월 초 전사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안전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를 대표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안전정책 수립과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인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김차성님은 격리팀 대표로 특히 지난 1월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 역할을 맡으시게 됩니다. 첫 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회의실에 10명의 위원이 모였습니다. 안건 중 하나가 논의됐습니다. 비상상황 행동 강령 위반 사례 처리 지침.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1월 사건이 사례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적절할까요?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정확한 기록과 보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조직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정의는 결국 실현됩니다. 늦더라도. 회의가 끝났습니다. 나오는 길에 한 위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차성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시다니. 침착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옳은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게 쉽지 않죠. 그렇긴 하죠. 4월,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홀에 섰습니다. 띵!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그날의 마케팅팀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타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층, 4층, 3층.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5월 상반기 평가가 나왔습니다. 격리팀 전체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 기여도가 컸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보너스도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김차성님 덕분에 우리 팀이 빛났습니다. 건배, 건배.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회식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크게 바뀐 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반응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완벽하게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날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복수는 성공이다. 그리고 기록은 영원하다. 저는 수첩을 닫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출근할 것입니다. 차석으로, 위원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사람으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를 내쫓은 사람들의 경력은, 평판은, 미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복수였습니다. 완벽하고 정당하고 통쾌한